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탭스 문법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열 강사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1번 문제는 대명사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은 빈칸 앞쪽에 of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of 뒤쪽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목적격이라 탈락되는 것은 B, 대의가 되겠고요. A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등장한 게 are, 복수 동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이 all of 뒤쪽에는 두 가지의 명사가 다 올 수가 있어요. 복수 명사가 올 수 있고 불가산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명사가 이어졌냐에 따라서 수일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지금 are가 왔으니까 당연히 복수 명사가 등장해야겠죠. 자, 이제 이렇게 남았습니다. them과 theirs가 남았죠. them은 목적격이고 theirs는 소유 대명사가 되겠어요. 자, 물론 이거 딱 읽어봤을 때 뭐 자연스럽게 그냥 all of them 이게 정답 아닌가? 이렇게 가도 상관없지만 이유는 알아야겠죠. 왜 theirs가 정답이 아닌지. 자, 이 theirs를 풀어 써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their 뭘 받아줄까요? designs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all of their designs라고 하기에는 이 their라는 소유격이 받아주는 명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는 for the new tablet 단수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their를 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참고로 여러분 이 소유 대명사가 정답인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이 표현 하나만 많이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죠. A friend of min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친구 한 명이라는 뜻인데 이 표현 가지고 다양한 변형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낼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함정은 이 자리에 목적격을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이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 유형을 그냥 A friend of mine 문제 유형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읽어볼 때는 이 앞에 있는 a 대신에 다른 것들도 넣어서 함께 읽어주세요. 어떻게? This friend of mine, that friend of mine. 이렇게 많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A friend of mine, this friend of mine, that friend of mine. 이렇게 많이 읽어봤을 때 나중에 이 관련 문제를 만나게 됐으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되면서 고르는 문제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자, 됐고요. 2번입니다. 2번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등장했네요. 자, 여러분 문법 문제에서 등장하는 by the time은 그냥 키워드입니다. 자, 이게 어떤 키워드일까요? 자, 요거를 이 위에다 적어 드릴게요. 칸이 없기 때문에. by the time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by the tim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by the time 뒤쪽에 걸려있는 동사가 만약에 현재 동사가 걸려 있다면 주절 동사의 시제는 반드시 will have pp가 나오죠. 그리고 by the time 뒤쪽에 걸려 있는 동사가 현재 동사가 아니라 과거 동사가 등장한다면 그러면 주절의 동사 시제는 had pp가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 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빈칸의 위치가 여기가 빈칸이거나 여기가 빈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빈칸이 아닌 곳을 보면서 빈칸의 동사 시제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빈칸의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겁니다. 빈칸이 아닌 곳을 보면서 빈칸을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그런 문제였어요. 이번 문제를 살짝 봤더니 by the time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 위에 키워드가 생각나야겠고, 자, 지금 by the time 뒤에 등장한 동사 시제를 보니까 finish 뭐예요? 현재 동사가 등장했죠. 그렇다면 주절의 시제는 will have pp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가서 보기를 봤더니 will have pp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데이빗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지금 결국에 by the time 뒤쪽에 주절에는 will이라는 미래 시제가 있지만 by the time 안쪽에는 없거든요. 그냥 finish가 나왔죠.
자, 제 수업 시간에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조부 현미대.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문법 내용이 꽤나 길기 때문에 저는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시조부 현미대. 뭐냐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요거를 6글자로 줄여준 겁니다. 자, 이 by the time은 시간의 부사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시제지만 주절에 미리 등장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 by the time 안쪽에는 절대로 will을 쓰면 안 됩니다. 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이 by the time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 by the time 뒤쪽에는 will이 나올 수 없다.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이 by the time 관련 문제를 풀 때는 동사, 시제 두 군데를 보고 접근하면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거 나오면 거의 10초 안에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됐죠? 자,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이거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 헷갈리냐면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읽어가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얘도 정답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일단 보기 구성을 봤을 때 problem, 이 명사는 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산 명사는 절대로 단독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를 아무런 한정사도 없이 뒤에 s도 없이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A가 그런 모양이죠. 셀 수 있는 명사 problem을 아무런 한정사도 없이 딸랑 썼습니다. 이러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y 같은 경우는 보통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쓰이게 되죠. 지금 이 문장은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니고 긍정문이기 때문에 D도 어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죠.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명사나 관사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 모양이 바로 이 조합입니다. 명사인지 더 명사인지 말이죠. 이 더 명사 같은 경우는 가산 단수 뒤에 쓸 수 있고 가산 복수, 뒤가 아니라 앞이죠. 더 뒤쪽에는 가산 단수, 가산 복수, 불가산 명사까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 문제에 나왔을 때 뭔가 다 만능으로 정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탭스 시험에서 더 명사가 정답인 경우는 첫 번째, 재연급이요. 재연급. 다시 등장한 명사라고 해서 재연급 명사인데 재연급된 명사는 더 명사로 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화 상황을 봐야 돼요. 말하는 순간 이미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명사일 때 그때는 더를 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에 같이 있었는데 부탁을 하는 거죠. Could you open the door? 그때는 어떤 문인지 양자간에 다 알겠죠? 이렇게 발화 상황에서 양자간에 다 아는 명사, 이때는 더를 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뭘까요? 자, A가 리모컨이 지금 작동을 안 하는데 배터리 갈아야 되나? 라고 했습니다. 배터리를 갈아야 되나? 라고 말을 했는데 B가 그러죠. 내 생각에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라는 것이 다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연급 명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더 problem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변형시켜 볼까요? 이 문제에서 자, 요게 없어요. The remote control isn't working. 리모컨 고장난 것 같은데? 작동을 안 해. 근데 B가 말하죠. I think that'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problem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That's a problem in batteries.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탭스 문법 시험 명사나 관사 문제에서 더 명사가 언제 정답이 되는지 이 두 가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문제는 물론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속도와 정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죠. 보기 구성을 봤습니다.
보기 구성을 봤을 때 이런 느낌 들어야 돼요. 이건 누가 봐도 동사고 이거는 준동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보기 구성이 준동사와 동사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먼저 활용해 주세요. 동사 개수 빼기 1은 접속사 수. 기준은요,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는 동사 개수에서 하나를 뺐을 때 접속사 개수가 맞아야 돼요. 볼까요? 지금 B에서 문장이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동사 개수를 세 봅니다. I'll have. 여기 동사 나왔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이 빈칸에 동사가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있나요? 없죠. 그러면 동사 안 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동사를 소거시키면 됩니다. 이 과정은 한 5초 이내로 이루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준동사가 남게 됩니다. begun, 이거는 pp가 되겠고 과거 분사, 그리고 beginning, ing, 현재 분사가 됩니다. 자, 이 begin이라는 동사는 타동사도 있고 자동사도 있어요. 무엇을 시작하다 되고요. 시작되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타동사 의미를 골고루 다 쓰는 동사는 뒤에 명사 유무로 우리가 태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때는 문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분사 구문처럼 쓰여져 있는 건데 결국에 주절의 주어가 저 분사의 주어가 되겠죠. 얘를 옮겨보죠. 이렇게 옮겨보면은 결국에 I라는 주어는 begin이라는 동작을 하는 거겠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답이 그래서 D, ing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동사와 준동사가 섞여 있는 보기 조합에서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속어로 먼저 접근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보기를 한 2개 정도로 깔끔하게 추려놓고 선택할 수가 있을 테니까. 됐죠? 자,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조동사 문제예요. 자, 이 탭수문법 시험에서 조동사 해석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는데 이 조동사 문제의 특징은요. 보기가 하나짜리 조동사가 보통 깔려 있어요. A, B, C, D가 전부 다 조동사 하나짜리만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해석하라는 문제예요. 조동사 문제는 대놓고 해석 문제. 자, 해석을 해봤을 때 뭐가 제일 자연스럽나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얘가 정답 됩니다. 왜? shouldn't,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의무죠? 혹은 조언도 있습니다. mustn't, 자, 이 must, not은 일단 추측으로는 거의 사용 안 됩니다. 이거 의무예요. 뭐하면 절대 안 된다죠. need not은 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That's because I was worried. 걱정을 했대요. 내가 그 시험에서 잘 못할까 봐서. 그래서 의무, 안 되겠고 뭐할 필요가 없다도 안 되죠. 정답은 wouldn't가 됩니다. 이때 wouldn't는 추측으로 사용된 것이죠. 자, 근데 이것도 실전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조동사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게 바로 would입니다. would. 자, 조동사 관련 문제에서 would가 정답인 경우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정법입니다. 문맥상 지금 가정법 공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때는 would가 정답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상 뭐뭐 하곤 했다. 즉 과거의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would가 정답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지금 이 유형이 이 문제가 이 세 번째 유형이었는데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냥 속어요, 속어. 다른 건 전부 다 말이 안 돼요. 그때 would가 정답일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 조동사 해석 문제에서는 would라는 조동사가 정답인 경우보다는 다른 조동사, 특별한 확실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must라든지 should라든지 can't, 뭐뭐 일리가 없다 라는 can't라든지. 아셨죠? 그래서 would가 정답인 경우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would가 이 보기 조합에 섞여 있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꼭 챙겨가 주세요. 자, 넘어가서 6번입니다.
물론 6번도 그냥 문장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그냥 읽자마자 바로 정답 나올 텐데 그래도 우리는 분석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기 조합 중에서 동사인 게 섞여 있죠. 그러면 동사 개수를 한번 세봅니다. is, would be, 접속사 how, 동사 2개, 접사 하나. 그러면 개수가 딱 맞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는 들어갈 수 없겠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남은 건 뭐죠? imagined, pp겠죠? 그리고 투부정사, 준동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준동사가 남아 있는데 pp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네요. 왜? 지금 it, 가주어가 등장했죠. 가주어가 나왔으면 진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pp를 진주어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 게다가 뒤에 명사절, 하우절까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모양이 등장해야겠어요. 즉 능동의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C와 D를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여기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문법 문제를 풀 때 내가 소거를 시키다 보니까 투부정사가 남았고 to have pp가 남았어요. 이거 무슨 차이지?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자, 일단 이 to have pp가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절 시제 마이너스 1이죠. 즉 주절의 동사 시제가 현재라면 to have pp는 과거가 되는 것이고 주절이 과거라면 to have pp는 대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법 문제에서 to have pp가 정답인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두 동작의 전후 관계가 명확할 때. 해석을 해보고 문맥을 봤을 때 동작 2개가 전후 관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때는 이 to have pp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그 전후 관계가 명확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인과관계죠. 인과관계에서 원인을 표현하고 있을 때, 당연히 인과관계에서는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to have pp가 원인으로 쓰였다면 그때는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to have pp, 투부정사의 완료형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어때요? 지금 상상한 게 있고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두 동작에 전후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일반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제를 얘를 과거로 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되는 거죠. 됐죠? 완료 형태의 투부정사가 정답인 경우 알려드렸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문제는 얘가 주인공이었네요. 자, the statistics라고 나왔습니다. 이 statistics는 통계학이라는 학문명도 있지만 통계 자료라고 쓰일 수도 있죠. 특히나 이 통계 자료라고 쓰일 때는 복수 취급입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 statistics는 통계학이 아니라 얘는 통계 자료였어요. 그리고 얘는 복수 취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수 형태의 동사는 지워주면 되겠죠. 단수, 단수. 그러면 이렇게 남습니다. were, have been. 결국에 이 문제는 시제가 관건이었네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동사 문제를 푸는데 수, 태, 시제로 접근을 나가면서 내가 시제까지 봐야 된다. 그때는 가급적 문맥을 봐주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게 안전빵입니다. 이 시제에는요, 수없이 많은 반전과 예외와 함정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이 문맥에서는요, 지금 앞서서 말한 게 그 뉴스가 충격적이었어 라고 말했고 그 뉴스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가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죠.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날라온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과거 시제로 통일을 시켜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됐죠? 기억하세요. 시제를 판단할 때는 웬만하면 문맥과 해석을 보자. 8번입니다. 여러분 8번 별표 빵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별표 2개. 자, 어순 문제에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드리죠. 탭스 어순 문제.
이 탭스에는 어순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오는데 난이도가 은근히 높습니다. 이 어순 문제에 접근하는 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순 문제에서 명사, 명사 겹쳐있는 모양은 이거는 소거시켜 주시면 돼요. 정답이 아니라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 팁스 어순 문제에서 명사, 명사가 가능한 그 예외적인 케이스는요. 첫 번째, 명사, 명사, 동사 형태일 때. 자, 이게 뭘까요? 이 중간에 뭔가가 생략된 형태죠. 명사, 명사, 동사라고 해버리면 이 중간에는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죠. The book I bought. 내가 산 책.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가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사 종류가 아예 4형식 동사나 아니면 5형식 동사일 경우입니다. 근데 이 5형식 동사에서도 모든 5형식 동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격 보어가 명사가 등장하는 경우 있죠. 뭐 예를 들어 They called me a hero. 그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명사, 명사, 동사 형태나 아니면 동사 자체가 명사, 명사로 연결될 수 있는 동사. 이거를 제외하고는 명사, 명사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명사, 명사로 소거시킬 수 있는 보기가 뭐가 있을까요? 자, A에서 What thinks the group 겹쳤죠?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4형식 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4형식으로 보면 안 되나요? 이거 4형식 맞는데? 안 되죠. 이 4형식의 기본은요. 뒤에 어순이 사람, 사물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여, 대상, 수여, 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what things와 the group을 수여, 대상, 수여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순서가 지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를 보세요. 지금 the group이 있죠. 명사 아닌가요? 근데 여기 명사가 있죠. 안 되죠. 됐죠? 이렇게 명사, 명사가 겹쳐있는 모양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보기들을 소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이 what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필기가 자리가 없어서 어디다 할까요? 요 밑에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what은요 기본적으로 뒤에가 불완전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8번에 등장한 what은 의문 형용사 what이었어요. 의문 형용사 what. 이 의문 형용사 what은요 이름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취합니다. what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죠. 의미는 어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구조를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what 플러스 명사 뒤쪽으로 뭐가 나오냐면 불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불완전 문장이 연결돼야 돼요. 근데 한 가지 형태가 더 있습니다. 불완전 문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투부정사가 붙어 나올 수 있어요. 단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돼요. 어쨌든 뒤에 뭔가 하나가 빠져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8번의 D를 보세요. What things가 보이죠? 그냥 아예 what things를 다 묶어볼게요. What things, what things, what things, what things.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데이빗은 what things 다음에 투부정사가 연결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없어야 되죠?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근데 뒤에 the trip, 목적어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될 수 없겠습니다. 남은 거는 얘밖에 안 되죠. 구조를 봤더니 told의 IO, 간접 목적어 자리에 the group이 온 거고요. DO 자리에 what things라고 하는 의문 형용사 덩어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what things 뒤쪽에 보니까 to bring이 있고 이 to bring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용이 잘 연결된 거죠. 됐죠? 그냥 읽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런 기준을 알고 있으면
혹시 단어가 어렵게 나오거나 내용이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팁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챙겨갈 수가 있었네요. 자, 9번입니다. 9번 문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어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요. 보기 구성에 빈도부사가 보이면 일단 박스를 쳐주세요. 이 문법 문제에서 빈도부사가 보기에 깔려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빈도부사의 위치로 먼저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들어가죠? 빈도부사는 아무데나 막 갖다 쓸 수가 없고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 비동사 뒤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1앞 조비 뒤라고 외우죠. 자, 지금 지금 빈도부사가 등장했는데 동사를 보니까 일반 동사 nowt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동사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A가 탈락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근데 C랑 D는 지금 빈도부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거 일단 문맥으로 가야 돼요. 지금 no라고 했습니다. no. A가 뭐라 했어요? 조셉이 선거에서 이긴 게 놀랍지 않니? 이렇게 했는데 아니 라고 했습니다. 뭔가 심드렁하죠? 나는 걔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 확신했어. 이렇게 말을 하겠죠. 문맥상 정답이 B가 됩니다. C랑 D를 넣어버리면 이 no라는 대답에 어울리지 않죠. 아니, 나는 의구심을 가졌어. 의심했어. 아니겠죠. 그가 이길 것이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어. 확신하고 있었어. 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B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뭐가 중요했다? 빈도부사가 중요했다. 항상 박스를 먼저 쳐놓고 그 빈도부사의 위치로 먼저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10번 문제는 가정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법 관련 문제는 아마 이 팁스 문법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 거의 난이도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이 가정법 문제 풀 때는 딴 거 없습니다. 가정법 문제라는 걸 눈치챘으면 동사 두 군데를 빠르게 탕탕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if가 나왔고 과거 동사가 등장했죠. 그럼 뭐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공식에선 조동사의 과거형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이 없는 것은 지워주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는 걸 남겨놨는데 가정법 과거라면 그냥 동사 원형 연결되면 되겠죠. 정답은 C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 가정법 가지고 파트 3에 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강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if절 안쪽에 과거 동사가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 조합을 봤을 때 연상을 해주세요. 어떻게? 이거는 가정법 과거네. 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생각을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가정법 과거? 그러면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반드시 있어야지. 반드시.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이 파트 3에서 가정법 가지고 함정 문장을 쓸 때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안 쓰고 현재형을 쓰거나 아니면 조동사를 안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함정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if 전에는 과거 동사를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연상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자마자 바로 캐치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볼 수 있겠어요. 넘어가서 11번. 자, 11번 문제 보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였네요. 별표 빵 쳐주시고.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동사 문제입니다. 혹시 이 문제를 푸는데 이거 현재야? 현재 완료야? 이렇게 고민하신 분 있나요? 그러면 조금 순서가 어려운 순서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사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순서는 바로 수, 태, 시제입니다. 이 순서대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대로 연습을 해 주셔야지만 동사 문제 푸는 속도와 정확도를 둘 다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관건은 뭐였냐면 바로 수였습니다. 수. 여러분, 주어가 누군가요? 주어가 이게 전부 다였어요. 앞에 있는 거. 지금 A and B의 구조죠. 그러면 수일치를 뭘로 시키죠? 일반적으로는 복수인데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왜? 자, 어가 있습니다. 어 명사고 and field stadium 나왔죠? 여러분 stadium은 기본적으로 셀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있는데 지금 안 썼죠. 왜? 얘가 지금 다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A and B로 연결되었지만 한 덩어리 취급이 되기 때문에 수일치를 단수로 시켜줘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어려웠죠? 자,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어명사 and 그냥 명사입니다. 그래서 수가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 형태의 동사는 다 지워주시면 돼요. 복수, 복수. 그리고 나서 다른 거를 보려고 했더니 이거 자체가 없잖아요. has 다음에 being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아, 그래서 얘는 불가능한 모양이니까 정답은 얘밖에 안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 and로 묶여 있더라도 얘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 주어가 될 수 있는 형태 하나 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동사 문제를 풀 때는 복잡한 시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수태 시제로 접근해야지 효율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